통통리빙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영입니다. 오늘 기아의 K7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공개되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 5월까지도 보면 기아 자동차의 이 판매량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였어요. 특히 이 K 시리즈를 포함한 세단을 보면 전년 대비 10.4%나 판매량이 감소했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 이후로 연식 노후화가 꼽히죠. 아무래도 기아차가 조금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줄줄이 신차를 내보이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 신차 퍼레이드의 첫 번째 주자입니다. 기아의 준대형 세단 K7 만나보시죠. 2016년 1월에 출시된 이후 3년 만에 선보이는 모델 K7 프리미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습니다. 차체 크기부터 볼까요? 전장, 전폭, 전고, 축거. 이전 세대보다 전장 25mm 길어졌어요. 차폭은 63mm나 커졌습니다. 전장은 가뜩이나 다른 브랜드사보다 길었는데 더 길어졌네요. 현대 그랜저, BMW 5 시리즈, 아우디 A6와도 비교해봤거든요. 최소 60mm는 기네요. 전폭은 그보다 미미한 차이인데 역시 타 브랜드사와 대비했을 때는 더 크네요. 엔진은 2.5L 가솔린 엔진이고요. 차세대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적용됐습니다. 배기량은 2497cc, 전세대가 2359cc였으니까 100cc 이상 늘어났네요. 출력과 토크 역시 약간씩은 늘어났습니다. 정확한 연비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실물 공개 현장이 아닌 실제 차량 출시일에 맞춰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토록 궁금했던 K7, 이제 진짜 실물 모습도 살펴보죠. 먼저 전면부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전세대에 대비했을 때 앞에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모양 형태도 살짝 바뀌었는데 그릴을 크게 함으로써 좀 더 이전보다 강인한 모습을 살려놨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쪽에 이렇게 수직 형태로 또 바가 들어가 있는데 두 개의 바가 덧대져 있는 형태고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약간 더 넓어지는 형태여서 입체감이 또 살아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보시면 이 기아의 K7에 독특하게 또 들어가 있는 Z자형 램프가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나 봤더니 이 아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점등했을 때 보면 딱 이 부분에 불이 들어와서 Z가 좀 더 도드라지는 형태이고요. 마치 그 소나타에서 봤었을 때 크롬부에 램프가 들어간 것처럼 독특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네요. 아래쪽에 안개등도 변화한 모습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측면부도 한번 살펴볼게요.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측면부는. 그런데 이 윈도우 라인에 크롬이 이렇게 들어간 부분을 보니까 마치 K9에서 봤었던 모습과 좀 흡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일자형의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쭉 뻗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안 그래도 이 전장이 좀 긴데 이 캐릭터 라인이 쭉 뻗어서 더 길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휠은 이렇게 19인치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도 한번 살펴보죠. 리어 램프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된 형태로 나와 있는데 그냥 일직선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요, 독특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점선 형태로 나와 있어요. 뭔가 익숙했던 그 일자 램프에 살짝 변형을 해서 새로운 느낌을 주려고 한 시도로 보이는데요. 정장의 스티치 라인이랄까? 이렇게 바느질 부분처럼 나와 있는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도 단정하면서도 은근히 새로운 듯한 느낌을 또 줍니다. Z자형 램프가 또 이쪽에도 나와 있죠. 이렇게 전면부와 동일하게 Z자형 램프가 살짝 또 다른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실내에도 한번 타볼게요. 앉아봤습니다. 앉자마자 굉장히 시트가 푹신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역시나 천연 가죽, 그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주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와 동일합니다. 달라진 점이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경운기 부분이 조금 더 입체감이 있었다면 더 고급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앞에 계기판 보시면 또 변화했죠.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졌고요. 드라이브 모드 변경할 때 보면 이렇게 입체감 있게 또 안에 LCD가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도 굉장히 시인성이 좋고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 패시아부에 디스플레이 진짜 크네요. 12.3인치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동급 대비해서는 최대 크기입니다. 재밌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자연의 소리이거든요. 눌러보면 잔잔한 파도, 비 오는 하루, 노천 카페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실제로 자연에서 이 음악을 따왔다고 하는데 파도 소리 들으면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따온 그 실제 자동차의 파도 소리
갑자기 바다에 가고 싶어지는 이런 소리도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이런 음악들이 운전자의 심리 상태를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를 또 준다고 하네요. 이 디스플레이 밑에 부분에 보시면 또 상당히 많이 변화했어요. 분명히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풀체인지 정도의 느낌이 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화했는데, 기본적으로 공조기 부분도 바뀌었죠. 모양이 훨씬 세련돼졌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원래 전 세대에 있었던 아날로그 시계가 없어졌어요. 저는 이 아날로그 시계가 보통 고급 차량에서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시계가 있었을 때 주는 그 감성적인 느낌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게 없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 비상등이 차라리 위쪽에 좀 나와 있고 아날로그 시계는 유지되었으면 어땠을까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 밑에 공조기 부분 보시면 버튼이 이전 세대에서는 그냥 평평하고 널찍널찍한 그런 플라스틱 소재의 버튼들이었다면, 이번에는 입체감 있는 이런 형태로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훨씬 더 가시적으로도 좋고 조작하기도 용이한, 보이시죠?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뚜껑으로 덮여 있어서 딱 눌러주면 바로 열리고요. 안쪽에 뭐 배터리 충전도 할 수 있고 단자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닫아놓고 있으면 먼지가 안쪽에 쌓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 이 부분 역시도 이렇게 눌러주면 들어가는 형태인데 컵홀더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변화된 반가운 부분이죠. 드디어 전자식 변속 레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가 또 적용이 됐는데요. 이 기어 레버 부분도 예쁘게 변화했어요. 스팅어에서 본 것 같은 그 느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버튼들도 가지런하게 나와 있고, 소재는 이 글로시한 소재죠. 블랙 색상의 글로시한 소재인데 지문 부분 요거 관리만 잘 되면 반짝반짝거리고 예쁜 소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수납박스 보시면요, 이렇게 누르면 딱 부드럽게 열리는 형태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작은 수납박스가 하나 나와 있어요. 전체적인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제 손바닥 하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줄자로 여기 길이를 재봤었는데 깊이감이 한 20cm 조금 아래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아주 깊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내가요, 마치 K9을 제가 처음에 탔을 때 그 느낌도 좀 드는 게, 이 센터 페시아 부분에 일자형의 이 라인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좋고, 이렇게 살짝 라이트가 들어간 부분도 좀 포인트가 돼주는 것 같아요. 이 크롬 부분 위에 스티치 라인, 일자 형태의 이 부분들이 좀 와이드하고 개방감을 느껴지게 해주는 디자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K7 2열에다만 앉아봤습니다. 역시나 시트는 굉장히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헤드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넉넉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허리를 쭉 펴고 앉았을 때 아주 약간의 공간만 남아서 성인분들이 허리를 쭉 펴고 앉으신다면 조금 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렇게 기댔을 때는 공간이 또 넉넉하죠. 그 부분이 있고, 레그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충분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벌써 굉장히 넓다라는 생각이 들죠. 다리도 자유롭게 충분히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납하는 부분도 상당히 신경 써서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깊이감이 깊진 않지만 이렇게 열리는 부분이 굉장히 견고하고, 또 앞에 버튼들도 잘 나와 있고요. 또 이 아래에 또 이렇게 컵홀더까지도 센스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공조 부분들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앞에 단자들도 이렇게 두 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 공간과 연결되는 공간까지도 딱 나와 있습니다. 네,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기아 로고부를 이렇게 열면 되는데, 이 차 많이 바뀌어가지고 되게 좋다는 생각했는데, 이 로고를 보니까 괜히 짠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 로고가 좀 바뀌면 어떨까. 이렇게 누르면은 차가 열리는 형태입니다. 안쪽에 공간감은 상당히 넓어요. 준대형 세단이라는 게 넓은 공간감에서부터 느껴지는 것 같고요. 정확한 트렁크 용량은 이 차의 출시회 때 돼서야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닫아 볼게요. 이렇게 기아 K7 페이스리프트 모델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이곳이 기아의 압구정 지점이거든요. 근데 현장에 보시면 차량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차량을 구경하고 계신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이 K7의 변화들 또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내외관뿐만 아니라 편의 사양들도 또 많이 새롭게 적용이 됐죠.
자연의 소리라던가 카투홈, 홈투카 같은 기능들은 또 상당히 새롭게 들렸는데 이것 또한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차량 색상은요, 플라티늄 그라파이트라는 색상이에요. 이 K7의 색상이 5가지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색상으로 보여드렸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이 차량에 대한 정확한 가격 정보는 사실상 출시일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트림별로 가격 범위는 공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범위들 자막으로 이렇게 띄워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시 현장에서도 K7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요. 어떤 부분 궁금하신지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그 부분 또 반영해서 준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신차 현장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